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8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과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박용현 이하센터는 오는 11월 5일 금 14시부터 17시까지 부천형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세미나를 진행한다. 본 세미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현실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 구축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중장기 정책 목표에 따른 단계적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을 통한 부천형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관,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거주시설, 그룹, 주간보호센터 등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8일 월부터 11월 2일 화 오후 4시까지 세미나 참여를 신청받는다. 온라인 접수 http://naver.me/exocll7s와 신청서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버커닐@daum.net/ 팩스 지역번호 032-612-0999 모두 가능하며 홈페이지 www.f실.or.kr 공지사항의 온라인 링크와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발표 자료는 11월 3일 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세미나는 온라인, 유튜브, 줌으로 진행된다. 부천시 부천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BIMC 개막 2021 부천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BIMC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천세종병원과 부천아트범컵이 39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천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는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세종병원이 주관하며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한다. 5개국 400여 명의 행사로 기획되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오프라인 49명 온라인 350명이 참석,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1 부천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BIMC는 중증환자 관련 경기도의 대표 마이스 산업으로 의료관광 비즈니스 정보 교환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회복시대 글로벌 환자 유치 도전이라는 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 후의 환자 유치 및 안전 의료관광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 기조 연설을 진행한다. 주요 세션은 코로나19 시대 중증환자 유치 사례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의료관광 시장 변화와 전망 디지털 진료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회복 후 중증환자 치과치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인공관절 지환술 관련 대주제로 의료관광을 진단하고 차후 전망 및 관련 동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부대 행사로는 부천의료관광 설명회 대학생의료관광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웅진플레이 도시 메디컬데이를 준비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명의와의 만남에서는 코로나 시대 면역력 유지 팬데믹 스트레스 관리법 코로나 환자 회복 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부천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유튜브 채널 www.bim.kr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특히 11월 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스타 강사인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코로나 시대의 한 습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며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강연한다. 이용철 관광진흥과장은 부천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방역의 모범을 보이면서 의료관광 안전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코로나 회복 후 더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며 의료 마이스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방문 거점 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업무 협약 체결.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정혜선은 10월 14일 목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대표 박종현에서 부천 지역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 마우를 진행하였다.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부천 지역의 플랫폼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택배기사 등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거점으로 노동자의 휴식과 권익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 플랫폼 노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취약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증진하도록 기관이 서로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근로자건강센터는 협약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정보 제공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혜선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은 최근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데 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 체계적인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부천근로자건강센터는 작업으로 인한 유해인자를 근로자에게 인지시키고 또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하는 곳으로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가톨릭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회 수원시 온택트 평생학습축제 23일 개최.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 주관하는 제15회 수원시 온택트 평생학습축제가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래야 평생학습, 이래서 평생교육 을 슬로건으로 내건 수원시 온택트 평생학습축제는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수원시 검색에서 생중계한다. 사전 신청 프로그램은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현광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는 이날 평생학습축제는 100인의 시민과 함께하는 톡톡 체험 토크 오전 10시 30분로 이어진다. 방송인 정재환 씨가 진행하는 톡톡 체험 토크에는 시민, 평생교육 관계자, 지역 평생교육 활동가 등이 참여해 평생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수원시 문화 역사 사회적 이슈, 특례시 등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가죽공예를 체험하는 랜선 DIY 가죽지갑 만들기 시간도 있다. 정오에는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성인문해 골든벨이 열린다. 어르신, 세터민, 이주민 등 수원 제1평생학교 학생과 성인문해 학습을 하는 시민이 참여해 우리말 겨루기 도전, 청춘 골든벨, 글짓기 삼행시 짓기 등을 한다.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을 주제로 시화전도 연다. 오후 1시 30분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3시 30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헬로윈 이색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헬로윈 관련 퀴즈를 풀고 미리 받은 체험 키트로 마법 무략을 만들어 본다. 10월 22일에는 비대면으로 사전 행사를 연다.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평생학습 강의를 듣는 온라인 체험마당이 진행되고 오후 2시에는 수원시민 200여 명이 나의 삶을 바꾼 살아있는 학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평생학습 인생 토크 콘테스트가 시작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과 관내 평생학습기관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에게 온라인 평생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1년 10월 함께 개관한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수원시 외국어마을은 지난해 통합을 결정하고 올해 5월부터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다. 수원시는 시민이 원하는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고 통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취약계층의 참여를 독려해 공공기관으로서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220원 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220원 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50원 보다 0.7% 상승한 1만 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번지만 5,98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 하도급을 받은 업자, 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수원시는 착한 가게 플러스 사업장, 생활임금 지급 사업장, 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많은 민간 업체 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메탄사동 S서울병원과 산드레미 건강복지 울타리 조성 협력 약속. 수원시 영통구 메탄사동과 S서울병원, 메탄동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드레미 건강복지 울타리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탄사동 S서울병원, 메탄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19일 메탄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메탄사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해 메탄사동 산드레미 주민건강지원 활동과 건강복지 울타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S서울병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S서울병원은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한성재단에서 운영하는 S서울병원은 140세 병상을 갖춘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전문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다.